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YTN 어떤 보도 살펴주셨을까요? 스포츠 뉴스는 YTN의 보도 중에서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한 생중계를 통해서 이미 시청자들이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따라서 쫄깃한 긴장감을 주거나 아니면 또한 임팩트 있는 보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좀 많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1년이나 연기된 후에 가까스로 개최되었던 그런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YTN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올림픽 같은데 이제 곧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오늘 리뷰 Y 시간에는 이 YTN이 다룬 올림픽 보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 눈에 띈 측면이 있었다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 보도되었던 도쿄 Y 로그라는 코너입니다. 7월 18일부터 응답하라 7편 이것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올림픽 취재 기자가 출국 준비를 하면서 겪었던 일, 그리고 또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았던 그런 일본인들이나 현장 내의 분위기들, 그리고 날씨, 더위와 태풍도 관련 얘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교통편을 포함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이런 취재 과정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평가하면서 일반 뉴스로는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올림픽의 뒷이야기들을 시청자들에게 재밌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빠짐없이 본 편입니다. 또한 조은지 기자와의 현지 연결도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7월 27일 보도된 양궁 김재덕, 바닷바람 뚫고 순항, 수영 황선우 희망 쐈다. 예, 이 뉴스였는데요. 경기 결과와 일정을 다 전달하면서도 그것에 더해서 취재 현장의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펜싱 여자 에페팀의 은메달 확보 소식을 담을 수 있을까 계속 지켜보다가 올라왔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멘트를 이제 기자가 했는데요. 3, 4분 동안의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긴장된 상태에서 전달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직업적인 과정들을 잘 알 수가 있어서 좀 재밌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전 이 도쿄 와이로그를 영상 보면서 소금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쥐어짰다. 극한까지 쥐어짰다. 현장에서 정말 너무 저도 리우 때 이제 스포츠부에 있었는데 정말 고생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현장감을 조금이라도 생생하게 알리기 위한 이 스포츠부 기자들의 정말 활약이 돋보인 콘텐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막 직전까지도 올림픽 한다, 못 한다. 그리고 취재진들도 이제 도쿄 측의 일이 워낙 더뎌가지고 간다, 못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과정부터 이 Y로그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를 이끌었는데 저 후배 기자가 썼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재밌게 그걸 봤었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스포츠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쿄에는 포수, 지금 취재기자 2명, 그리고 카메라 기자 1명, 모두 합쳐서 3명밖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많은 종목들을 다 취재를 하면서 또 짬짬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갔다는 것 자체를 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칭찬해주고 싶었고요. 물론 이제 편집과 후반부 작업은 서울에 있는 동료들이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쿄와 서울의 콜라보 작품이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시청자들 역시 기사 댓글을 통해서 재밌다, 유익했다, 접근 방법이 신선했다 라면서 이렇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전통적인 보도 방식,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그 브이로그의 이 경계를 허문 그런 취재 보도 기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현장 스케치 리포트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라고 이제 보도국에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형화된 틀을 깨는 보도 사실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자주 좀 만들어졌으면, 그리고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이 시청자 이해를 도운 코너죠. 이 올림픽 기간 진행됐던 YTN 대담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번엔 변호사님께서 준비한 내용 들어볼까요? 예. 7월 29일 방송된 뉴스큐 세계 최강 다 왔다
정상에선 한국 펜싱 어벤져스 대담에서는 남녀 각 세부 종목 단체전에서 잇따라 메달을 딴 펜싱의 그 조정용 대표팀 총감독을 연결해서 이번 대회 주요 경기 상황과 또 당시 그 선수들의 압박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치열한 올림픽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많은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 전파 낭비, 지면 낭비라고 할 만큼 많은 올림픽 경기 관련 소식을 쏟아내고 있지만 YTN이 시청률 경쟁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나서 이렇게 깊이 있고 차분한 분석을 시도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연초에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고 또 연말에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 같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YTN이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그 주요 운동 경기에 대해서 뭐 직접 중계 방송을 하거나 하지는 못하더라도 경기 사전사 후에 전문성 있는 보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YTN의 이번 올림픽에 관한 전반적 스포츠 뉴스를 다 한번 전체적으로 다 훑어본 결과 언어 표현에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실망스럽게도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졸전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충격패 아니면 노골드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좀 이제는 엘리트 중심의 그런 스포츠가 아니라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YTN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가 큰데 경기에서 좀 아쉬운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면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저도 방송하면서 막 실망스럽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진 또 않습니다. 이제 기대에 비해서 바꿔나가야죠. 그렇죠. 많이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바뀌고 있긴 한데. 자, 이번 올림픽의 경우에 뭐 규정도 많이 바뀌고 또 뭐 종목마다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좀 아무래도 시청자분들한테 좀 생소한 내용도 많았을 테니까 전문가의 침착한 설명 그리고 유익한 좀 대담이 필요했던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서 빛을 발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YTN은 중계권이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순간을 이게 생방송으로 이제 내보낼 수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돈을 주고 이 하이라이트 화면을 사서 일부를 이제 보여주곤 했는데 뭐 인터넷에 올릴 수도 없고 뭐 길이도 좀 제한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답답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올림픽 뉴스를 소화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전문가나 아니면 뭐 그런 뭐 관련자, 선수, 감독 이런 쪽에 섭외에 이제 저희가 뭐 힘을 많이 기울였죠. 그 뉴스라는 게 결국 뭐 사람들 얘기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중계권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장 내에서의 또 취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 밖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기자들이 이제 막 알아서 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펜싱 남자 이 사브르 팀 금메달리스트 구봉길 선수를 그 경기장 바깥에 있는 차량 안에서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연결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몸무게 측정 때문에 150g 줄이겠다고 삭발까지 했던 여자 유도 강유정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장 밖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뒷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는 그런 구성물을 저희가 리포트로 만들어서 내보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주무부서죠. 스포츠부에 있는 이제 김재영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아이템 조율하고 취재 지시하기도 좀 바쁜 사람인데 계속 스튜디오에 출연하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모든 스포츠 부원들이 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다른 부서에 있는 기자들도 지원을 나와서 각자의 몫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꼭 메달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런 보도도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노메달이라도 괜찮다. 뭐 참가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좀 너그럽고 성숙한 의식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메달 유무보다는 좀 스토리, 희망을 그렇죠. 주는 선수 그리고 정말 막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 결과에 이제 후회 없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참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느꼈어요. 저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참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올림픽 기간에 스포츠 넘어서 뭐 정치, 사회 분야까지 영향을 준 이슈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 논란을 YTN이 잘 보도하고 설명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그 이번 올림픽 기간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게 그 여자 양궁 안산 선수 페미니스트 공격 논란이었고요. 예. 이게 외신에서도 다뤄질 만큼 전 세계적 관심이
까지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 YTN은 그 관련 보도가 좀 약간 너무 소극적이어서 좀 아쉬움을 줬습니다. 7월 29일 그 선수와 팬들 SNS 교류 활발 일부 악플의 논살 리포트를 내보냈는데 이번 논란을 올림픽 참가 선수들과 팬들 간의 SNS 소통 양상에서의 부적절한 일례 정도로 거론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그 7월 31일 국민의힘 대변인 안산 선수 입장 논란 확산 보도에서는 안 선수가 무슨 그 이런 용어를 잘못 써가지고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냐, 책임이 있다는 것이냐라는 지적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런 어떤 주장과 비판들이 제기된 맥락과 의미 그리고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논란을 정면에서 다루기를 사실상 회피한 YTN 보도는 매우 미흡했고요. 언론이 적극적인 팩트체킹이나 비판을 하지 않으면 허위 정보나 또 그것들 이용하는 사회 분열적인 정치 선동은 더욱 급속도로 퍼지고 극성을 부리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찾을 수조차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인터넷 중심으로 많은 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정치적 공방에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신 것은 과감한 무시 전략이었다기보다는 좀 심하게 표현한 비겁한 회피가 아니었던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YTN이 안산 선수의 그런 관련된 페미니즘 논쟁 이거에 대해서 보도가 미흡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측면도 있는데요. 애초에 안산 선수의 그 페미니즘 논쟁은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에서 얘기되는 몇 가지를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증폭이 되어서 사건화되어 버린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서 YTN이 조금 소극적으로 보도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실존감을 가지게 되면서 의미화된 것은 YTN이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논평을 하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슬기롭게 YTN에서 잘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참전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논란을 잠재우고 판단할 수 있게 뭐 하는 논평, 설명, 보도가 필요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에디터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 사안을 접했을 때 과연 이게 기사가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렇게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어제 오늘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그 YTN 스포츠부에서도 저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이번에도 이 사실 젠더 갈등을 이제 확산한 주범은 사실 뭐 미디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조회수를 올리려고 필요 이상으로 갈등을 그런 증폭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이 언론 노조에서도 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기사가 되냐? 언론의 자성을 이제 촉구했는데요. 이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가 이 내용을 옮기자면 이 안선 선수에 대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혐오와 차별 발언을 옮겨 쓴 기사를 모두 삭제해라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불필요한 그런 논쟁이었다는 쪽으로 일단락되고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언론의 역할을 따져붙는 그런 계기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쪽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그냥 인용만 하는 건 참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그 가치가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조회수가 결국 전형적인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뷰징이라고 하죠. 저희가 뭐 항상 얘기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하나겠죠. 주의를 좀 해야겠고요. 자,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평가원님. 네, 뉴스도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음 올림픽을 기약을 하면서 YTN의 스포츠 뉴스가 앞으로도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뉴스, 네, 그런 뉴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스포츠뿐 아니라 다양하게 즐거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반성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호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예, 흥미 속의 진지함을 스포츠는 유의 놀이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도 역시 소위 연속 뉴스라고 불리고 또 아무래도 흥미와 오락성이 기대되기 마련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서도 언론은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고 예리한 분석이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세 분의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 프로그램 개선에 더 앞장서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